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맨.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즐거워 보이는데. 아니, 한 주간 너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뭐 일단은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빵빵. 어깨도 좀 약간 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딱히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소식들은 그렇게 정리할 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그 기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비트코인이 역거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신고점을 다 신고점을 전부 다 갱신했죠. 다 갱신했죠. 참고로 이제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은 국내 시청자들이 많으셔서 원화로는 언제 그 갱신이 되냐는 이제 그거는 당연히 관심이 있으셨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완벽한 신고점을 갱신하려면은 달러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죠. 달러는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다른 통화로서는 전부 다 이제 갱신했는데 달러만 이렇게 속썩이고 있다가 새벽이었나요? 아니면 어제였나요? 어제 밤이었죠. 드디어 갱신했습니다. 네. 찌르고 네네. 퍽 찌르고 팩 도망갔어. 네. 그렇고 지금 원화도 지금 갱신은 둘째치고 더 계속 이제 지금 강승세를 이어 나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시장 전체 흐름들은 이제 달러 이외의 피아트들 차트들에서 일단 앞에 전고점들을 갱신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 네네. 5초에 이제 엔화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그리고 원화도 앞에 전고점 깨면서 네네. 달러도 가고, 그 깨기 전에 사실 이제 신고점 갱신하기 전에 유로 쪽에서도 네네네. 갱신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갱신을 한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일단은 어떤 시그널처럼 그렇죠. 이렇게 탁 깃발을 꼽는 행위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2024년을 보는 전체 장이 훌륭할 수도 있다. 네네. 훌륭해지겠다는 네.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희망 섞인 내용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을 당연히 대장이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면 이제 좀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알트에서 이제 또 메이저에서 나머지 이제 알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거랑 다르게 비트가 또 계속 질주를 하고 나머지도 보통 이제 흡성대법이라 하면서 그 시총을 쫙 빨아들이면서 비트가 혼자서 질주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면은 지금 그렇지 않고 이제 다 같이 가는 그런 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기존에 있던 강세장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수세가 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돈들이 일단은 다 비트코인으로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또 타이밍 좋게 이더에 또 현물 ETF 이슈도 있고 뱅크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매집을 통해서 지금 15만 개 정도를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서 이제 피델리티와 함께 전체 ETF 점유율 중에서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이 두 운용사만 해도 7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루에 한 7천억 원 정도 유입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돈이 다 어디서 날까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ETF, 블랙록 했던 건데, 네. 문제는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갱신을 했는데, 갱신을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뚫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많은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고 있는 바가 이제 1억 네. 상징적인 숫자죠. 네. 1억을 자 딱 확인하는 과정들이 네. 좀 나올 걸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고점을 뚫냐 마냐 그거는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끝났죠. 끝났고 네. 이제 1억을 가냐 마냐 그걸로 지금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들 나오면은 이제
달러 차트로 비슷한 구간대는 이제 7만 달러 될 겁니다. 네네. 7만 7천 달러나 뭐 이렇게 될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추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거냐. 네.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표가 너무 많이 과열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네. 과열돼 있는 부분들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누군가가 사야지 가격은 오르게 되는데, 네. 이게 포모 심리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과매수라고 하는 이제 과열되기 네네. 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과열되는 구간까지가 포모 영역이라고 보는데, 네. 뭐 지금 이제 과매수라고 하는 과열 구역에 꽤 오랫동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구매자들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면 좀 힘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일단 상징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정고는 뚫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이런 그 앞에,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해서 상징적인 숫자를 네네. 형성하는 거는 염두에 두고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아. 막 계속 여기 오른 만큼 더 오르고 하는 움직임으로 바로바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일단은 한 번 더 오버슈팅이나 좀 네. 이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네네. 가격적인 부분에 오르고 나면은 실제 이제 매도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가격만 이제 추종하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이제 비트가 1억 넘어서 2억 간다 아, 네네. 내용이 막 얘기되면 막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또 매수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의 체인지가 됩니다. 네네. 예, 이른바 이제 손바뀐 구간이죠. 그렇죠. 예, 그런 구간의 형성 과정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네. 살피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시황에서 오전 오후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니까요. 네네. 저도 근데 그 1억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그래도 흔적은 무조건 남기긴 할 것 같은데, 음. 네, 그 부분을 빨리 좀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네. 두 번째, 네,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I에 있는 민코인 폭등입니다. 이게 네네. 지금 민코인의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섹터별로 움직이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보통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렇게 민코인이 바로 이렇게 폭등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예,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끝물일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네. 이게 과연 끝물인 건가? 네.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가? 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밈코인이 폭등한 거에 따라 가지고 알트장이 이제 시작이 됐다. 아니면 밈코인이 폭등했기 때문에 코인이 거품론이다. 약간 이렇게 코인 거품론이 이렇게 좀 양측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밈코인의 특성상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뭐 내러티브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밈코인의 특성 자체가 이제 그 재미라는 요소가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랐다기보다는 살짝 좀 상식적이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오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승세가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다들 눈이 뒤집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새는 글로벌 복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말은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기 예. 때문에 근데 복권 정도 되면은 좀, 한 100배 이상이 되는 종목들도 있죠. 그렇죠. 페페 예.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시바이누도 최근에 엄청나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했었죠. 뭐 한 2배 조금 더 가고 뭐 아니, 3배 정도 간 정도 아닙니까? 이게 들어간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점이 낮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민코인의 특성이 원래 그런 거라서 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AI 섹터가 이제 과거에 과거도 아니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하다가 지금 민코인 쪽으로 갔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민코인의 지금 전체 보면 저희가 보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 레이어 네. 2 개념에서의 민코인의 부분들이 사실 23년도 네네. 상반기를 강타한 부분이 있죠. 페페가 그 대표 주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실 이번에는 이더 쪽에서의
밈코인은 크게 힘을 발휘 못한 것 같고 솔라나 쪽이 좀 강세죠. 솔라나가 강세를 보였고요. 네네. 네, 솔라나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게 됐고 민코인도 이제 등달아 나오기 시작했고 뭐 역시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가 딱 움직이니까 아, 네. 예, 뭐 이제 모든 동물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개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사람들이 다 외로운가 봅니다. 아, 전부 네. 다 반려동물들 위주로 뭐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코임의 약간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웃기기도 하고, 예, 약간 어떨 때 보면 약간 좀 킹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얘네는 뭔데 자꾸 이렇게 올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국내는 사실은 이게 증시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화를 사실 굉장히 어색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색하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뭐 제대로 돼 있는 기술적 요소도 아니고, 네. 예, 무슨 검증돼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키워드의 유행을 타고, 네네. 그냥 이렇게 특별한 뭐 어떤 특정 인플루언서의 멘트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 간다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고, 음, 초반에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하고, 일단은 그 상승세 자체가 결코 단순한 어떤 그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그 구조적인 걸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승세를 항상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꾸준히 이 밈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섹터는 좀 싫으시더라도 좀 주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점, 그 아쉬운 점이 부분, 있어요. 어떤 게 이게 아쉽죠?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이게 사실 밈코인이 네,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시작도 못 해보는 부분들인데 민코인이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재미삼아 시작했다. 네, 네, 이게 또 먹혀가는 문화가 있다는 게 네, 네. 뭐 좀 어찌 보면 이 인터넷 지금 시기에 또 블록체인이 지금 펼쳐져 나가는 시기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인 건 음, 사실이고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잠재력은 충분히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다 네, 사기로 연결돼서 그건 문제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 민코인이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장 시즌에 거의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음, 정도로 지금 섹터 면에서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음,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나 근데 항상 민코인은 따라붙는 게 변동성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몇백 프로가 될 수 있지만은 마이너스 몇백 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저도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많은 어떤 의미를 두고 접근을 하시고 의미를 예, 가지고 탄생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 게 예, 많아서요. 그리고 시드를 여기에다가 실어버리기 시작하면은, 예, 나의 투자 플랜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부분으로 네네. 얘기를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거래량이 조작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큰 부분이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 커뮤니티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어떤 특정한, 그렇죠. 네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극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네,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예, 네. 뭐 그런 부분들만 참여하시는 것도 재미는 있지 네.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민코인 계열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지금 폭등을 하였다. 음, 어마어마하게 강세장을 보여주고 연출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인데 이건 좀 글로벌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브릭스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죠. 국가 네네.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게 원래는 이 5개국이 주축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 브릭스라는 이제 그 국가 공동체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솔루션을 이제 구축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게 지금 달러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 볼 수 있는데 네네. 여기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자국 통화를 위해서 자국 통화의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있고 음, 또 블록체인이라고 또 그 블록체인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디지털 위안화 음, 그리고 디지털 루블 등 이렇게 자국의 이제
디지털 그 결제 디지털 자국 통화에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그런 국가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공동체 형식으로 이제 그 달러를 견제하겠다는 그런 속셈 움직임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 얼마 전에 기사할 때도 제가 잠시 의견을 드렸는데, 네네. 어, 일단은 기존에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요소가 네네.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죠. 예, 네. 미국에 시작됐고 정보의 이제 평준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제 경제의 자유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블록체인의 철학적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이 모든 근간의 베이스가 사실 미국이라는 측면이 네. 예, 이게 무시 못할 부분이고요. 하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요소가 투표라는 제도가 안에 포함이 돼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 브릭스에서 달러에 대항하기 위한 결제 체제로 블록체인을 네.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거대 큐브와 예, 작은 큐브를 서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사회 조직이나 철학적 조직이 안 맞는 거에 지금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철학적 관점인 거고 네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그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의 핵심 되는 요소는 비트코인하고 USDC 같은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이요. 코인이거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모두가 다 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어요.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지금 전체 결제 시장에서도 전 세계 결제를 주도하는 비자나 마스터에서도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들의 USDC를 네네. 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보면 전부 다 달러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도 디지털 결제를 쓴다라면은 USDT, USDC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결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맹점이죠. 사용처가 많아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을 환전을 시켜줘서 실제로 가맹점들이나 실제 사용처에서 피아트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 기존의 중국과 중국 자체 내에서는 모르겠는데 네. 이 위안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쓰일 만큼의 위안화가 그러면은 안정적인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은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유로처럼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브릭스 내에서 이제 통합되는 어떤 경제 화폐 단위가 등장해서 예. 이거를 이제 달러를 대체해서 쓴다는가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그걸 쓰는 나라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 음, 그리고 그 나라에 그 돈을 쓴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제가 그 화폐를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위안화를 쓰고 기축으로 쓰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위안화를 쓴다는 거는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거는 말이 되는데 네. 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를 한다라고 했으면 위안화를 누군가를 환전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받아줄 사람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는 거예요. 네. 그 조직이 예, 국가에 뭐 이제 등록돼 있는 시스템으로서 그게 갖춰져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힘들죠. 결과적으로 좀 아직은 걸어갈 길이 많다. 잔지점들도 그렇죠. 많고. 예, 근데 그래도 좀 제 생각에는 좀 무시는 못할 규모긴 해요. 일단은 뭐 자원적인 규모에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규모에서도 그래서 충분히 이제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그런 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네. 결국에는 제한적인 사용밖에 안 될 거라고. 이게 음, 제가 막 뉴스 할 때도 얘기하고 여러 얘기하는 게 이런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의 달러 위상이 더 공고화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제 어디에 이제 담보를 하냐, 미채권의 담보도 네. 있고, 그리고 이들이 움직이가는 구성 자체가, 구성 자체가 지금은 좀 부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네. 그리고 기존에 달러가 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석유에 패깅이 돼 있었잖아요. 네, 네. 석유 결제용으로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원자재 관련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러시아가 세계 1등이 아니잖아. 아, 근데 이게 지금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1월 달에 공식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브릭스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입은 했는데 그 네. 뉴스에 그 뒤얘기 있어요. 그 뒤에 후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사우디. 일단은 뭐 발만 좀 담근 그런 역할이긴 그런 한데, 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는 미국 편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최대 원유 수입국이 중국이기도 하니까 좀 애매한 그런 위치일 수도 그래서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결제 수단에서는 위안화를 이제 포함을 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석유 결제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글로벌하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뭐 이게 일반적으로 좀 쓰이려고 하면은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의 위상이 더 더 커져야 커져야 된다?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네. 지금 뭐 중국도 뭐 중국 뭐- 대우가 그런 대우가 아니고 러시아도 거의 천덕꾸러기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쉽지는 않은데. 네, 정리를 하자 그러면 뭐 무시할 만큼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널리 쓰여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지고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진입 장벽은 아직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죠. 네. 아주 높은 거죠. 실제로 글로벌 결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스위프트 2에서도 전부 다 달러 베이스로 해서 네. 환전을 시켜주는 게 있으니까 아직은 이들도 네. 달러로 결국에는 결제를 바꿔요. 결국에는 환전을 시켜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 뭐 쉽지 않을 거다, 거의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하긴 그런 기대를 하는 마음이 좀 이슈로 갖고 왔는데 예. 아직은 좀 듣다 보니까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차라리 그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EU 쪽에서 준비하고 거기는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과 미국하고의 이제 우리가 뭐 통화 수합 같이 네.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 오히려 서방 국가에서 진행되는 스위프트 2 개념에서의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결제 이런 류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규제안도 이미 미카 법안도 있고 네네. 예, 미국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나오면은 그렇죠. 뭐 이 부분은 더 현실적이고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 저 부분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뭐 크게 뭐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세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일단은 지금 뭐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긴 하죠. 사실 오늘 조정이 오긴 했지만은, 비트코인을 선두로 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의 엄청난 상승장이 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은.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오늘의 이슈는 예, 지금 뭐 일단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하고 네. 예, 이어서 나오는 약조정 가운데서 일단 이 신고점 갱신하는 과정까지 여러 지금 막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어도 이번 주 1, 2주 정도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된다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뭐 민코인도 뭐 흥미롭습니다. 이 네. 부분은 근데 민코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트가 음. 진짜 엄청 많이 상승을 했고, 저희 케어만 분들의 지금 수익 인증 축제로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물 수익이 그냥 되죠. 기다려서 나오는 그런 수익이 아니라 굉장히 좀 높은 구간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탈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수익이 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요. 음. 전체적인 엄청난 지금 불장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좀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사님이 갑자기 V를, 네. 그리고, 정리를 계속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뭐 AI에 이은 민코인 폭등,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매 차트에 이제 시장에 이제 과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뭐 하여튼 폭탄 같은 느낌이니까 네. 폭발을 하고 나면 이 폭발이 시장 전체 폭발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폭발로 일단은 소강으로 들어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브릭스 기반에서 진행되는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뭐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네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 하나의 요소만,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나
그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화폐에 대한 실질적 헤게모니 싸움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고, 이전에 페트로달러, 석유에 돼 있던 내용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헤게모니의 이동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흥미로운 화폐 전쟁의 개념으로 보시면 좀 재미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뭐 지난주부터 아니, 지난주부터 오늘은 이사님께서 괜찮습니다. 좀 장도 좋기도 하고 음. 해석을 좀 잘해주신 것 같아서 아. 네, 기분 좋습니다. 제가 네. 마사지는 좀 잘합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도 예 좋습니다. 오늘 내용들 뭐 쉽게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뉴스들을 좀 정리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예, 흥미롭게 보시면은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가져오실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장이 활활 살아나도록 제가 펌프질을 엄청 하겠습니다. 네, 잘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네, 다음 주도 좋은 이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예, 저희들은 또 다음 주 이슈맨이 가져오는 좋은 이슈 뉴스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